지역의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는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안전한 도시입니까? 추천할 만한 곳입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천의 한 시민단체가 부천 시민의 삶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부천 도시지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천 시민을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2년마다 시행한 이 조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는데요. 부천 시민들의 의식과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조사를 진행한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그리고 직접 조사 연구한 정종원 가톨릭대 교수와 같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도시지표 조사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으세요?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이런 거 연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이런 노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부천시도 부천시 사회조사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시대 변화에 담아내지 못해서 그런 시민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한번 지표를 해가지고 네. 측정해보고 미래를 준비해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부천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 같은 조사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 이런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국가에서는 이제 각 주무 부처별로 예를 들면 복지 패널이라든가 여성 패널 같은 경우는 큰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의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에는 상당한 인력과 조사비,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하고 있는 조사도 네. 그러한 조사비에 한계가 있고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 부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특히 YMCA가 중심이 돼서 부천판 네.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부천을 바라보고 있고 네. 우리 공동체에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조사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생생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취지만 들어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인가요? 네, 저희가 설문조사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졌고요. 네. 설문조사 문항 구성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시민들의 현재 상태, 그리고 시민들의 상태를 뭘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예. 2,000부 정도 배포를 해서 1,242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신 예. 내용이고요. 그 많은 단체나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네. 저희가 분석은 이제 전문기관에서 카톨릭대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95% 내외 신뢰도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많이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건 10대도 72명, 20대도 160명. 그래서 연령적으로도 비교적 고르게 이렇게 네. 설문을 응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예, 시민들이 좀 참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마디로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우리 도시를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도시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지표 조사의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가 이 3회째 이 지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회째를 위해서 새로 이렇게 구성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예. 추세도 봐야 되고 예. 기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1회차, 2회차에 썼던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담론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특히 1회차에는 저희가 국내외 조사라든지 해외 다양한 그 사회조사 그 스터디를 해서 예. 그쪽에 지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한 10여 차례 저희가 그 지표를 다듬기 위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네. 시민들이 참여한 워크숍 그리고 우리 부처 YMCA가 참여한 회원들이 참여한 워크숍들이 총 한 10회 정도 돼서 그 지표를 다듬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이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현상을 예. 좀 담아내기 위해서 저출산이라든지 사회적 우울과 울분 등 이렇게 사회적 그 정신 건강
그리고 요새 공정성이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 공정성 그리고 또 사회의 가치와 관련된 부분은 또 월드밸류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공통 질문들을 가져와서 네.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 구성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다양한 항목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눈에 띄는 게 과거와는 조금 다른 항목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이나 친환경 녹지 정책 뭐 이런 항목들이 포함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좀 추가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어쨌든 이 문항을 구성할 때 시민들의 현재 삶을 어떻게 좀 반영할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부천의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문제 여기 굉장히 다른 데보다도 민감하고 실제 범죄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해서 문항이 추가가 됐고요. 예. 부천이 어쨌든 개발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그리고 개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녹지에 대해서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보기 위해서 새로운 문항으로 좀 강조해서 삽입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취지나 다양한 항목 이렇게 의미를 좀 짚어봤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결과가 더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부천시 좀 어떤 도시였나요? 네. 뭐 부천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공존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의미 있게 봤던 게 부천시를 어떤 도시를 인식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이 문화도시다 하는 게 40% 조금 넘게 대답을 하셨고요. 네네. 그런데 문화도시라는 인식이 부천시의 뭐 정책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네. 두 번째 답변이 서울 주변 거주도시라는 답변이었어요. 이게 39% 정도. 그게 문화도시 다음 두 번째. 아, 그러니까 아직 부천시 정체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울 주변의 거주도시다 정도로 네. 느끼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문제고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질문이 부천의 미래도시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의 도시가 32% 정도로 제일 높게 나왔지만 네. 친환경 도시가 20%, 복지 도시가 15%. 그런데 이 친환경 도시나 복지 도시에 대한 욕구는 과거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 도시라는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부천은 친환경 도시, 복지 도시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문화도시라는 게 상당히 이제 부천 시민들이 부천시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번 조사 결과를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예. 게 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부천시에 대한 자긍심 이런 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부천을 고향처럼 느끼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네네네네. 질문인데 태어나서 고향처럼 느낀다.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향처럼 느낀다는 답변이 65%나 됐어요.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향처럼 느낀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천 시민들은 부천에 대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애양심을 가지고 네.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열악성 이런 네. 데 대한 인식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예, 이게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조사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의 인식이나 체감도는 과연 과거와는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떤 부분이 좀 앞선 두 차례 설문조사보다 발전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이 조사 자체에 대한 이제 예. 체감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이걸 왜 할까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 네네. 있었는데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조사지가 좀 두껍고 네네.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참여해서 조사를 해보고 네. 그 결과를 받아보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죠. 이렇구나. 나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천시에 그 대한 고민들을 다 살면서 주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민들이 함께 모여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 형성, 그리고 담론 형성의 과정들이 네. 큰 변화와 체감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부천 시민들이 이제 그 3회째 이렇게 네네. 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이번에 또 토론회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느낀 것은 나만 생각하는 이런 부천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뭔가 공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천이란 곳이 있구나라는 네네. 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3회를 맞이하면서
변화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 또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부분 다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학계에서 보는 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요. 학자로서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그래도 좀 보이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고 싶으세요? 네, 우리 앞서 네. 김기현 총장님께서 도시 이미지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는 생활 환경이 좀 쾌적하고 예. 그리고 문화와 복지가 강한 그런 부천 공동체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부천시의 다양한 그 토목 건설 정책들이 부천 지역 전반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생활 여건의 그런 저하, 네. 특히 그 1회차, 2회차에서는 대기 오염에 대한 그 우려가 한 5점 만점에 네. 2점 정도로 나와서 이렇게 크게 높진 않았는데 네네. 요번에는 4점대로 이렇게 아주 뭐 2배 정도 이렇게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오염에 대한 걱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런 다양한 이제 녹지를 훼손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건축 그리고 건설들이 예. 좀 우려된다라는 그 시민들의 의견들이 네네. 이 조사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부천이 네. 하나의 모토로서 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도 그러니까 네. 본인이 과연 부천시의 문화 활동에 참여하냐 그런 문화 정책에 만족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봤을 때 우리 부천시가 과연 어떤 도시인가를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즉, 이 그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뭐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즉, 뭐 국세, 지방세 문제라든지 네. 지방자치의 그런 자율성의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단기적인 이런 성과를 내는 그러한 그 도시 정책이 아니라 네. 좀 먼 미래를 보고 좀 이렇게 그 긴 호흡으로 가야 될 정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적인 이런 토목 건축 이런 데 성과 내려고 하는 그런 것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요 조사를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겠습니다. 네. 좀 학계에서 좀 이번 설문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시민단체 쪽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번 그 지표를 봤을 때 이 부천 시민들의 관점에서 부천시의 강점과 약점도 보였을 텐데 각각 좀 어떻게 구분이 되셨나요? 네. 사실 이 조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예. 140페이지 정도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YMC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네. 시청자께서 봐주시면 좋을 네, 것 네, 같고요. 네. 그런데 대략 이제 말씀드리면은 부천에 대한 자긍심도 높고 문화도시란 장점도 인식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행복도도 그래도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제 주목한 부분은 3회차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시민들의 욕구가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환경과 개발에서 환경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올랐어요. 예.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됐고 부천의 인구密도에 대한 질문이 저희가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부천의 인구密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조사 외에는 아무 데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인구密도가 증가하는데 반대하는 시민이 54% 정도 됐었고요. 네. 그러면 미래에 어느 정도 인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나 하는데 지금 이제 부천이 87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80만 이하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50%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부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인구密도는 적절히 관리돼야 되고 녹지나 친환경 정책은 강화돼야 된다. 예. 이런 욕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또 이 지표 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점이 이게 부천 시민들의 정치 성향이 좀 드러나 있어요. 좀 어땠나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네. 이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3회차 모두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네. 이번 근본 조사에서는 진보가 40, 중도가 40, 보수가 네. 20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그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좀 진보가 다소 늘고 네. 보수가 조금 줄어든 형상인데 이게 그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네. 국정농단 이런 사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보수나 그 중도에 있던 분들이
진보로 좀 이렇게 옮겨간 경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비교하기 위해서 지난 20대 총선, 즉 이제 대통령 탄핵 전에 있었던 선거 결과를 보시면은 네. 진보 정당으로 민주당, 정의당 합쳐서 35% 내외가 나왔고요. 예. 중도 정당으로 표방했던 국민의당이 한 29% 내외, 네. 그리고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29% 내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진보 쪽에서는 한 5% 상승을 했고 중도도 한 10% 이상 네. 상승을 했고, 근데 보수 정당으로 있는 새누리당에 있었던 지지율이 한 10% 이상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그 국정의 변환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환 자체가 이번 조사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지난번 토론회에 함께 이제 가서 지켜봤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도 봤단 말이죠. 근데 부천시나 부천시 의회에 대한 이제 공직사회에 대한 부천 시민들의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걸로 제 기억에는 기억을 해요. 상당히 낮죠. 예. 안타깝게도.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평가로 시장에 대한 평가와 시의회에 대한 평가를 100점 만점에 기술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값이 부천시장은 시정을 잘하고 있냐에 대해서 49.3점. 네. 시의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냐 하는데 44점. 이 정도 점수였었고요. 그런데 시의회는 저희가 세 회차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의 비슷한 점수였는데 시장께서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네. 그거는 뭐 지금 장덕천 시장께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이루어졌던 각종 개발 사업이 나타난 영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신뢰도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시장은 시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이다가 42%,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45%.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시민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시민들이 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네. 반대 의견이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부천 시민들의 뭐 정치 성향이나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까지 지금 짚어봤는데 보면 이게 지금 이제 향후 이제 이런 조사들이 사실 부천 시민의 가장 생생한 그런 목소리잖아요. 이런 결과들이 앞으로 부천시가 나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부천시가 조금 더 정책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요번에 이제 저희가 세 차례 조사하면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게 과거 네. 조사에 비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도시로 부천시가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녹지율이 지금보다는 대폭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천이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개발 피로도랄까? 네.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시민들이 이런 욕구를 반영해서 네.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도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부천시가 정책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예. 도시의 특성과 주민의 특성이 발현돼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도시 정책은 전반적인 도시의 그 비전을 가지고선 접근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과연 우리 부천 시민들이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를 네. 사실은 우리 그 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가 포착을 하려고 예.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사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어떻게 보면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고 네. 그 지방자치에 담당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더들이 선거라는 그러한 것에 좀 천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러한 한계들을 좀 뛰어넘어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